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37번째 사연입니다. 2024년 8월 10일자 분기 탱천 사연입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 김모, 28, 씨는 올해 초부터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받았으며 이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왕따 사건의 당사자 부모들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경찰 고소와 폭력적인 행위까지 포함된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 김 교사가 담임을 맡은 A양이 눈물을 흘리며 교무실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양은 친구 4명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A양이 먼저 자신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따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교사는 학생들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 화해를 유도하고 서로 사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A양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는 단지 장난을 친 것뿐인데 동급생들이 한 일은 살인행위에 버금안는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압박했습니다. 김 교사는 A양이 평소에도 친구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그녀가 따돌림을 당한 것은 서로의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왜 우리 아이의 잘못만 얘기하냐며 교사를 몰아붙였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내가 당신보다 살아온 인생이 길다는 식으로 인격 모독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A양의 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교사에게 내가 너 가만 안 둬 멍멍멍시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교사와 학교를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김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었고 결국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대되어 A양과 관련된 모든 학생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왕따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부모까지 김 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김 교사가 사건과 관련 없는 문제로 교사를 비난하며 괴롭혔습니다. B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적 조작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평가 기준과 자녀의 시험지를 요구하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C 학부모는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준 것을 자동학대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가 너무 가기 싫었고 방학만 기다렸다이며 학생들을 교육하려 해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정당한 교육활동을 해도 학부모가 꼬투리를 잡으면 교사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으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독자들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댓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구독자는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라며 교사를 서비스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저러는 건 맞지 않다며 가정에서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구독자는 학교와 교사만 탓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은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교사는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원은 학교가 아닌 관련 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댓글 작성자는 교권 추락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예전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존중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체벌권 부활이 필요하다며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지역에서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총 490건에 달하며 연평균 120여 건에 이릅니다. 올해에는 7개월 만에 90건을 넘어서면서 교권 침해의 빈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심의하는 기구로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춘천에서 근무하는 다른 초등학교 교사 이모 씨는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폭력이나 성희롱은 처벌받지만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특히 취약하다며 교사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학부모가 자동학대라는 말을 꺼내면 교사가 한없이 약해진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이 교사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일방적인 교권 조정으로 인해 현재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합니다. 한 지역 교육권 관계자는 교권이라고 하면 체벌 등의 강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 원장은 15년 전에는 교권이 너무 강력해 학생들의 인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한쪽 권한을 눌러 다른 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사건은 교육계와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교육의 질과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건전한 관계 유지,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계와 사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통해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교육 현장에서의 신뢰와 안정이 확보될 것입니다. 분기탱천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37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